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0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했죠. 뭐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주 4.5일제를 거쳐서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뭐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 뭐 이런 제안도 했고,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다. 등등. 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본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면 됩니다. 하면. 아니, 지금이 2월 10일입니다. 2025년이 한 달 남짓밖에 안 지났고요. 지금 불과 두어 달 전에 민주당이 대폭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뭐 검찰 수사도 뭐 거의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다 해놓고서 지금 추경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 아니, 그럼 그때 그렇게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하지 말고 그때 민생 문제를 가지고서 정부하고 협의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 놓고 지금 추경하자고 합니다. 한 달 남짓 지났는데 무슨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을 피할 수가 없고, 국민연금 개혁 정말 해야 되겠다면 지금 민주당 못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도 누명을 씌워서 탄핵하고, 그거 200명이 의결 정족수다 그러는데 아니야 151명이야 이래서 밀어붙이고 이런 것까지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면 되는데 안 하고 말만 하고 있다. 그 정점이 뭐냐? 바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입니다. 오늘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많은 언론 매체들이 지금 제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 이건 뭐죠?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나서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국회의원들을 소환, 리콜이라고 하죠, 영어로. 해서 다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 그래서 국회의원직을 빼앗을 수 있는 제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장한테는 이 국민소환제가 있습니다. 법률로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배지를 떼자 뭐 이런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거 법안 제출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후에 민주당의 뭐 박주민 의원, 최민희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친명계들이 법률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법률안. 근데 그거는 민주당의 생각이고, 그리고 이 의원들의 생각이고, 실제요 한국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에 관해서 논의한 적은 무수히 많습니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논의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학계의 다수설은 뭐냐?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거죠. 왜? 헌법을 들여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은 이 헌법에 선거에 관한 거, 임기에 관한 거, 불체포 특권에 관한 거 등등 여러 가지의 권한과 책임, 주로 권한이죠. 권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권한을 빼앗는 것, 국회의원 배지를 떼는 거는 빼앗는 것인데 그게 헌법적 근거가 없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학계의 다수설은요, 지금 아마 쳐보시면 알지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적어도 헌법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국민소환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 개헌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개헌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2018년에 보면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에 개헌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개헌안 내용에 국민소환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법조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걸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학계의 압도적 다수설은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고로 개헌사항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이런 거 보시죠. 지금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정치권의 여야 막론하고 모든 진영을 떠나서 특히 그 민주당 출신인 정대철 헌정회장이 중심이 돼서 여야 정치 원로들이 계속해서 지금 얼마 전에는 전직 국무총리, 뭐 전직 당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개헌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뭐 이런 내용들, 그 이후에 탄핵사태 이런 것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개헌을 추진하자. 이게 요지거든요. 뭐 저도 뭐 지금 이 사태가 뭐 전적으로 무슨 헌법이라는 제도 때문에 생긴 것이냐,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 그걸 바꾸는 개헌을 하자. 이것이 적어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태를 막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거는 뭐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국민소환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그런 개헌을 하고 나서 뭐 아니면 뭐 안 되면 그 개헌안을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그때 같이 투표를 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참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개헌을 하자는 여야, 이게 뭐 특정 진영의 주장이 아닙니다. 여야, 현직 그 의원들도 개헌하자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반대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 주장을 하고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거 다 인정하면서도 지금 개헌에 대해서 정치권에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거는 오로지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침묵, 실제 내심은 개헌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국민소환제, 개헌 상황인 국민소환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개헌에 침묵하고 개헌 상황인 이슈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개헌하자는 얘기죠? 그거 아닌가요? 개헌 안 해도 국민소환제 도입할 수 있다. 그거는 무지한 얘기죠, 무지. 그럼 그렇게 해서 또 국회에서 한번 해보시고 헌법재판소로 넘겨보시죠. 우연법률 심판제청.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우선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돌아서지 않는 한 아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개헌에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온갖 좋은 말들을 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쏟아부었는데, 개헌에 정작 국민소환제가 필요한 개헌,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자들은 이재명 대표한테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국민소환제에는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인데, 그런데 개헌에는 침묵하면서 이 이슈를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해야 된다. 이거는요, 글쎄요. 개헌에 대해서 만약에 개헌을 하지 말자고 하면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 이재명 대표가 뭐 다른 이슈도 사실은 문제죠. 뭐 무슨 기본사회 하자면서 성장하자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기본사회 하려면 기본소득 이런 거 보장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분배죠. 성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이 이재명 대표 안에 이재명 대표의 두 가지의 사상이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 사고방식 자체가
뭔가 이게 순서대로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소환제 도입 진짜 찬성할 생각이 있으면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죠. 그게 다수설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이 주장을 보고 그럼 개헌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